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휴전회담에 돌입했지만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프로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윤영수 수녀를 통해 현지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일은 13번째 생명주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낙태법과 조력 존엄사법을 언급하며 국회에 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FABC 신학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미래와 신학적 전망을 주제로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수단 내전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던 우리 교민 28명이 지난달 25일 무사히 귀국했던 프로미스 작전 기억하실 겁니다. 프로미스 작전 때 유일한 한국인 수녀가 있었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 소속 윤영수 수녀였는데요. 윤 수녀를 저희 CPBC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카르툼 지역을 탈출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 윤영수 수녀는 아찔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윤 수녀가 5명의 외국 국적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을 펼치던 현지 결핵 요양소와 고아원까지 총탄이 빗발쳤다고 증언합니다. 내전 때 꼼짝달싹도 못했어요. 막 폭탄에다가 총알이 계속 벽은 다 뚫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도 끊고 전기도 끊고 연락이 안 돼서 이집트에 계신 수요님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버스를 어떻게 좀 휴전하자고 했던 72시간 내에 총성이 멈춘 틈을 타 잠시 요양소 주변을 지나던 이웃은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티를 팔면서 그거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줌마였는데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계속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청년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을. 왜냐면 총이 계속 쏴니까 총탄을. 그래서 냄새가 나서 총탄이 좀 멈춰졌을 때 찾아오고 본다고 돌아봤더니 한쪽 구석에서 벌써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전 발발 일주일여 만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수단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사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총탄이 막 쓰는데도 방탄차 타고 그 현지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국인들을 대사관으로 다 모으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사님 밖에 나가시고 그러면 계속 무릎 꿇고 정말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기도한 적이 없을 만큼 눈물 흘리면서 그 자비의 기도, 묵지 기도를 끊임없이. 무슬림 국가인 수단에는 가난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남수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일거리조차 없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남수단 사람들이 북수단에서 사는 게 그 아랍 사람들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매일마다 돈을 받아서 애들 밥을 먹이고 또 남자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은 가서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서 차를 닦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잖아요. 아랍 집에도 갈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한 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현지 결핵 요양원과 고아원에 총탄과 포탄이 끊임없이 떨어질 정도로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윤수녀는 수단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더욱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저희 집에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우리 집에 결핵 환자들하고 적어도 한 70명 정도인데 누가 살아 계신지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일단 가서 저희 식구들 봐줘야죠. 수단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돌아가기 위해 내일 이집트로 출국하는 윤수녀는 한국의 신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희생인데 그런 희생 조금 아껴주시는 거, 전기 좀 아껴주시는 거, 특히 음식들 거기 애들 한 끼도 못 먹어요. 한 끼도 애들 먹었냐 그러면 말로는 먹었다 하는데 사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음식 좀 절제해 주시고. CFBC 이힘입니다.
지금 국회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법안이 2건 표류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해엔 안락사와 다름없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생명주의 미사에서 생명을 외면하는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에 따라 생명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명동대성당 중앙 통로를 걸어가며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립니다. 13번째 생명주의를 기념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는 성수 예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국회를 향해 20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 대주교는 낙태법 공백이 2년 넘게 이어지며 발생한 문제부터 짚었습니다. 공공연히 낙태 시술이 광고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국회는 이쪽 저쪽 말하자면 눈치만 보면서 후속 입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대주교는 조력 존엄사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는 건 관심과 돌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천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 대주교는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도 기억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동대 성당 마당엔 생명주의를 맞아 전시와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신자들은 태아를 퍼즐로 맞춰보고 태아 모형을 안아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와 신자들이 꾹꾹 눌러 쓴 생명을 위한 기도도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제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저도 여기서 생명을 위한 기도를 직접 써봤는데요. 생명주의를 맞아서 모든 생명이 귀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꿈꿔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FABC 신학위원회 정례회의가 지난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신학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신학자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참석했는데요. 정 대주교는 기조 강연에서 아시아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대응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지역 주교회의들의 협의체인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즉 FABC의 기구 중 하나인 FABC 신학위원회는 아시아 차원의 신학적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신학위원회 정례회의가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신학위원장 아드리아누스 수라누커 주교를 비롯해 주교위원들과 전문 신학위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FABC 신학위원회 신학자와 한국 신학자가 아시아 교회의 미래와 신학적 전망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기조연설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와 그들을 위한 복음적 투신은 아시아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인 배려가 더욱 요청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과 배려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정 대주교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생태 위기 속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 역시 아시아 교회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신앙의 가치를 상실하고 교회를 등지는 이유로 과학기술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물심 만능주의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적인 유산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이를 그리스도 신앙의 빛으로 조명해서 신학화할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를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아드리안 스수라누코 주교는 독일 시노드에 대한 비평과 FABC 문헌에 따른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과 성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음의 기쁨에 아가페적인 무조건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 성교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역할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고, 특히 이들이 얼마나 이 존엄한 사람들인 건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도 마련해주고, 필요하다면 어떤 정도의 주도권을 주는 것도. FABC 신학위원회 정례회의는 주로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회의를 서울에서 열게 된 것은 신학위원회 위원들의 오랜 소망이 반영된 결과로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0년부터 신학위원회 주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학위원으로는 박준양 신부가 활동했고 현재 한민택 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 복원부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경제안보 협력,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 등 다양한 현안이 나왔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어떤 부분을 유심히 지켜봤을까요? 맹현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셔틀 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시작 전부터 주목된 건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지도 사죄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전은 있었지만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톨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의 인정 없이 새로운 정의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가톨릭교회는 지난 2021년 공동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한일 주교단은 해양 방출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일본 정부 보고서에 알프스 처리수가 인체 이외에 해양 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찰단 파견 합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지만 제한적인 일회성 시찰을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일 정상은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 핵 협의 그룹 구상이 담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일본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주목됩니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가톨릭교회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우려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찾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해 전쟁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는 건 범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핵무기 사용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국민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때 보다 튼튼한 협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간 월요일이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어버이날입니다.
혹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전해드리며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